네, KBZ 두바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군행 애니월드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두바이를 비롯해서 유럽 또 나아가서 미국까지의 해외 법인 선례들을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해당 부분과 관련된 이슈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외 법인 설립 절차나 환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알아봐 왔었는데 또 여러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하나 사례들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배워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한국 법인이 두바이 법인의 100% 주주로 참여했던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게 조금 색다른 것 같아요. 어떤 이슈였나요? 네, 보통 두바이나 또는 다른 해외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1인이나 2인 등 보통 개인이 주주로 참여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두바이의 경우에 개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본인의 구비 서류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차가 좀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한국 법인이 두바이 법인의 주주로 참여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런 한국 법인이 두바이 법인의 주주로 참여할 경우에 이제 음. 구비 서류는 한국 법인의 사업자 등록증이나 주주 명부, 정관, 등기부등본과 같은 그런 문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선 영문으로 번역이 필요하고 이 음. 번역한 서류를 다시 공증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공증된 이 서류를 한 대한민국의 외교부에서 음. 영사과에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확인받은 서류를 다시 주한 아랍에미레이트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또 다소 복잡한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주주로 참여하는 것보다 한국 법인으로 참여하는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고요. 음. 또한 사업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두바이 등기소에서 한국 법인의 어떤 주주로 참여하는 결의안 같은 문서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또한 한국 법인의 대표이사와 화상 인터뷰를 요청하는 등 좀 더 절차가 까다로워졌었고 그 기간 또한 좀 길어졌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법인이 두바이 법인의 주주로 참여가 필요하지만 조금 더 빠른 법인의 설립이 필요할 경우에는 음. 우선 개인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차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과 같은 이런 과정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이 직접 참여했던 사례 함께 확인해 봤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무엇을 하든지 굉장히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습관들이 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해외로 조금만 나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스피드가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뭐 작은 인터넷 설치라던가 뭐 서류 하나 떼우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많은데 이 해외 법인을 설립한다는 절차도 굉장히 좀 여러 좀 긴 이슈로 인해서 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바이에서 해외 법인 설립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 중에 좀 가장 길었던 사례도 있었을까요? 네,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 우리나라만큼 이런 공공기관이나 또는 어떤 기관의 업무 처리 속도가 빠른 네. 나라는 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두바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은행 등의 업무 처리가 좀 아쉽게도 이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 두바이에 방문하시는 클라이언트분들께 네. 체류 기간을 좀 여유 있게 계획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음. 결국 체류 기간 내에 이 아랍에미레이트 아이디를 수령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 이미 두바이 이민국에서는 아이디를 등록을 마쳤고 배송까지 했다고 했는데 네. 일주일이 넘게 아이디가 도착하지 않아서 이제 클라이언트 분께서 직접 택배사에 확인을 해보니 어떤 배달에 좀 지연된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택배사에 직접 찾아가서 아이디를 수령했던 그런 케이스가 음. 있었습니다. 또한 은행 개설 후에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때 은행에서 바로 발급되지 않고 보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음.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 체크카드 경우는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음. 역시 체류 기간 내에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고 이제 다음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 카드를 아. 수령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면서 조금 더 이 이해도를 높여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기억 남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두바이 방문을 이제 하셨을 때 저희 현지에 있는 두바이 매니저가 처음에 수행해 드리는 업무는 이제 모바일 유심 카드를 구매하는 겁니다. 음. 이 모바일 유심 카드를 구매하는 이유는 아랍에미리트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 아랍에미리트 연락처가 필요한데 그 연락처를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모바일 유심 카드를 구매하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아이디가 없다 보니까 일단 대한민국 여권으로 이 유심카드를 구매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구매를 한 후에 이제 비자를 발급받고 아랍에미리트 아이디를 발급받게 되면 이 아이디와 유심카드를 연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은행 업무를 볼 때 뭐 입출금이라든가 송금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때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OTP를 사용하듯이 모바일로 이런 OTP 번호가 오는데 이런 OTP 번호는 대한민국 여권으로 인증한 심카드가 아닌 아랍에미레이트 아이디로 인증 연동된 그런 심카드에 그런 OTP 번호 인증 번호가 발송되기 때문에 네. 아랍에미리트 아이디를 받고 나서는 꼭 유심카드와 연동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공기계를 구매를 하시고 공기계에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구매하신 유심카드를 삽입하신 다음에 어떤 모바일 인증과 같은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셔야 한다는 걸 꼭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바이의 해외 법인을 설립할 때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하면서 또 이슈들을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이 프리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 주셨었습니다. 이 프리존에 보통은 법인을 많이 우리가 설립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만 거부가 되는 사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케이스도 있었나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두바이 프리존의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고 등기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부실하다거나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이런 사업계획서의 승인이 거부될 경우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떤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서가 이제 거부가 돼서 어떤 내용을 좀 수정하고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한 후에 승인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 어떤 보완이 불가능한 어떤 거짓으로 좀 작성했던 그런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을 포기를 하고 금액을 환불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해외 법인을 설립할 때 또 중요하게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비자가 될 것 같습니다. 비자 관련해서도 우리가 꼭 받아야 될 비자가 있다면서요? 네, 두바이에서는 은행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네. 비자 발급하는 게 필수 조건인데요. 음. 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아랍에미리트 방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방문하실 때 저희 애니월드에서는 60일 유효 기간에 이 비자를 발급해드리고 있고요. 이 비자를 지참하신 후에 두바이에 방문하실 때 이 비자의 도장을 받고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이 비자의 도장받은 거 제출하시면 이제 이 비자에서 아랍에미레이트 체류 비자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자를 지참하지 않고 가시게 되면은 한국 돈으로 한 6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자를 꼭 지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 사례로 이제 클라이언트 분께 이 비자를 그 PDF 서류로 제공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류를 지참하고 가지 않아서 좀 아깝게 수수료를 더 내게 됐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애니월드를 통해서 이러한 비자 이슈들까지 모두 좀 해결을 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그래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네, 올해부터 시행되었던 그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정부 차원의 가상자산 사업자 서비스법으로 인해서 기존 두바이 가상자산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한 회사도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사업이 분류가 되어서 기존에 개설했던 은행을 사용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라이선스를 취득을 하고 두바이 법인은행을 개설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안내를 받은 클라이언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상자산 관련된 법인 개설이 가능한 그런 유럽 핀테크 은행 개설을 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 분이 계신데요. 앞으로 두바이의 가상자산과 관련된 라이선스 취득을 예정하신 분들은 네. 두바이에서는 현재 법인 은행과 같은 그 계좌 개설이 좀 어렵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어쨌든 해외 법인 설립을 위해서 여러 절차들이 필요하고 또 서류들이 필요해서 아무리 우리가 뭐 개인 차원에서 확인을 한다고 하고 준비한다고 하지만 늘 놓치는 부분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비자와 관련돼서도 여러 사항들을 놓치시는 케이스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두바이 비자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비자를 받고 이 비자의 유효 기간은 2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년마다 비자의 갱신이 필요한데 이 2년 중에도 매 180일마다 적어도 두바이에 1시간 이상 체류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해야지만 이 비자가 유지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2년 중에 한 1년에 2번 정도는 꼭 두바이를 방문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조건을 깜빡하고 두바이에 방문하지 않아서 이 비자가 취소가 된 그런 클라이언트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비자가 취소가 되면 다시 비자 발급받기를 위해서 네. 그 비자 발급 절차를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를 덜기 위해서도 비자 발급 받으신 후에 1년에 2번 꼭 두바이를 방문하셔서 체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도 꼭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1년에 2번 단 1시간이라도 1시간 이상 두바이에 체류해야지만 비자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는 점 여러분들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